네, 1장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민을 요청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저하고 문제 풀 때는 제가 풀이해 드릴 때는 되게 잘 풀리는데 혼자 집에 가서 푼다고 하면 안 풀린다는 겁니다. 예,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뭐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고 뭐 그런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뭐 나이도 좀 젊고 그런 분들은 뭐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혼자서 집에 가서 풀면은 여기서 혼자 제가 설명드리면 앞에서 했던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집에서 막상 풀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연습이 부족하고 아직 요 문제 푸는 요령이 부족하고 그래서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시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 아니라면 반복하셔야 되고 또 반복해서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예, 한번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푸는데 좋은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하고 같이 이렇게 푸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혼자 푼다고 해서 이게 해설 보면서 바로 풀고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최대한 본인이 스스로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안 풀리는 부분, 그리고 나서 뭐 풀면서도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함께 이렇게 함께 풀어보시고 하면 실력 향상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문제 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두 점 사이에는 20쿨롱의 전하를 옮기는데 80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두 점 사이의 전하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전문 용어로 빵점 방지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빵점 방지용인데 막상 지금 손 가리고 답 가리고 보면 어떻게 하더라 안 풀릴 겁니다. 안 풀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안 풀릴 때는 우리가 보세요. 문제 20쿨롱이라는 거 있죠. 20쿨롱이라는 거 있죠. 여기 20쿨롱이니까 Q다 이렇게 쓰세요. 예, 쓰세요. 80줄의 에너지 그럼 80줄이죠. 예. 문제 위에다 쓰세요. 80줄은 뭐다? W다. W다.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에 전압은 묶고 있는 건 뭐다? V는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맞죠? 이것을 문제에 직접 쓰세요. 그러면 Q는 20, W는 80, V는 QWV 들어가는 공식 뭐다? V는 Q분의 W라는 공식이 공부 많이 하시다 보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얼마? 20분의 80은 4V가 된다는 겁니다. 2번 볼게요. I는 3000에 2t 플러스 3t의 제곱 2t 플러스 3t의 제곱입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2초간 지나갔다. 전류가 도선 2초간 지나갔다. 통과한 전체 전기량은 몇 암페어 아워인가? 전기량이니까 묻는 것은 뭐다? Q인데 이 문제는 있죠.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직류냐 교류냐입니다. 보세요. 직류일 때는 일반 직류일 때는 Q는 IT죠. 2번 교류일 때는 Q는 IDT죠. 그렇죠?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1번으로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겠지만은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 직류냐 교류냐는 이거죠. 일단 여기 앞에가 소문자입니다. 맞죠? 소문자 변하는 것은 교류입니다. 교류. 그리고 왜 그러냐 보세요. I를 봤을 때 1을 0을 집어넣으면 0이죠. 1을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직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전류값이 안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류가 변하기 때문에 교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2번의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네. 근데 2번의 방식을 풀 때도 이렇게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계산기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기로 푸는 방법. 두 번째, 손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손으로 푸는 방법. 이 계산기 사용법 알면 솔직히 계산기 사용법 알고 시험장에는 무조건 계산기 갖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계산기 있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계산기로 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수학에서 기초 이론에서
계산기 사용법에서 이 방법, 이 문제에 대한 계산기 사용법을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돼요. 다만 이가 계산기 카시오 57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t만 x로 바꾸시면 돼요. x.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산기로 할 때 얼마? q는 얼마? i dt에서 얼마? i 대신에 3000에 2x 플러스 3x의 자승 dt인데 0에서 2초간 지나갔습니다. 2초간. 그러면 얼마? 0에서 2까지 이렇게 대입해서 는 누르면은 답이 딱 나옵니다. 36,000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계산기가 없다? 아우, 어떻게 계산기가 없으면 손으로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요. 다시. Q는 0에서 2까지 3000에 2t 플러스 3t의 자승 dt인데, 이거 손으로 하는 이 적분도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수학 강의에 제가 그 적분에 대한 간단한 식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푸는 방법, 미분 적분,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있죠. 실제 그렇게 큰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건 어렵지만은 실제 자기 시험에 나오는 그 미적분은 그렇게 어려운 수준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할 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2t를 적분하면 얼마냐면 t의 제곱이에요. 3t의 제곱을 적분하면 얼마냐? 3t의 세제곱이에요. t의 세제곱. 따라서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3000에 얼마? t의 제곱 플러스 t의 세제곱. 그래서 0에서 3까지 3은 무시하고 그럼 얼마? 3000에 얼마? 2죠. t의 제곱하면 4, 2의 세제곱, 2의 제곱하면 4, 2의 세제곱하면 8입니다. 8. 얼마? 36,000 암페어 세커 클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답이냐? 문제에서 뭐라고 하느냐? 전체 전기量몇 암페어 아워냐고 했습니다. 몇 암페어 아워냐? 따라서 얼마? 36,000 암페어 세커는 암페어 아워 시간이죠. 시간은 얼마? 여기에 3,600으로 나누면 됩니다. 얼마? 여기 36,000, 3,600으로 나누니까 얼마? 10 암페어 아워가 된다. 근데 계산기도 안 되고 손으로도 안 되고 만약에 최후의 보루가 있다면은요. 이 문제 답이라도 암기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실제 이 문제가 문제 답 그대로 있죠. 숫자 그대로 해서 몇 번 나왔던 겁니다. 10.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못 풀겠다 싶은 그런 복잡한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답이라도 암기해 주시고요. 이 문제 안 되겠다. 그냥 제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 이렇게. 혹시라도 문제가 바뀐다 안 바뀐다 50%잖아요. 안 바뀌면 답이 우선 맞출 수 있는 겁니다. 2번은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3번 갑니다. 3번. 그림에서 전류 I5의 크기는입니다. I5의 크기는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들어오고요. 5A 들어오고 이게 I5입니다. I5 2A 들어오고 3A 들어오고 여기 3A 들어오고 여기 2A I3 2A 나가네요. 나갑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전류 다 얼마요? 들어가는 전류 얼마? 5 더하기 3 더하기 2고 나가는 전류가 얼마? 2 더하기 I5여야 됩니다. I5. 따라서 I5 얼마요? 얼마? 2 없어지니까 I5는 8A가 된다. 키르요프의 1법칙, 전류법칙입니다. 전류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3번에는 답이 다 8A가 됩니다.
4번 갈게요. 4번. 4번. 예, 얘는 뭐냐면, 기능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전력, 예, 전지의 직병렬 연결이라는 거죠. 예. 기전력 2V 내부전 0.5ohm의 전지가 9개 있습니다. 이것을 3개씩 직렬로 하여 3조 병렬 접속하는 것에 부하저항 1.5ohm을 접속하면 부하전류는 얼마가 되느냐 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문제 자체에 그림이 그려진 문제 있죠. 그 문제는 생각보다 친절한 문제입니다. 예. 학생들을 수험생을 배려한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안 풀리잖아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직접 본인이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볼게요. 기전력 2V 내부전 0.5ohm입니다. 예. 예. 이런 것이 총 9개가 있는데, 3개씩 직렬로 해서, 3개씩 직렬로. 세개 직렬로.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해서 3세트를 병렬로 합니다. 병렬로. 예. 그리는 게 귀찮아서 그렇죠. 문제 안 풀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요. 해서 부하저항, 부하란 것은 맨 끝부분을 얘기해요. 부하저항 1.5ohm을 접속했다. 여기에 부하는 병렬에 접속한다 그랬죠. 형광등 이런 거 전부 병렬에 접속해요. 얼마? 1.5ohm입니다. 5ohm. 부하전류 어떻게? 이 부하정으로 흐르는 전류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얘가 지금 2V 0.5요. 2V에 0.5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2V면 키르호프의 이 법칙의 높이에 의해서 얼마? 전체 전압은 6V고 6V가 0.5, 0.5, 0.5가 직렬이죠. 직렬이니까 얼마? 1.5ohm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세트에 대해서 전압은 6, 저항은 1.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세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기전력은 뭐라고 했어요? 이 높이나 똑같죠? 따라서 전체 전압, V 토탈 전압은 얼마? 얘가 6이라고 해서 63, 18V가 아니고 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얼마? 전체 전압은 6V가 됩니다. 합성 저항은 얼마가 돼요? 합성 저항은 얘가 1.5, 한 세트 1.5입니다. 그러면 3개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1.5가 3개로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5는 0.5ohm이 된다는 거예요. 0.5ohm. 맞죠? 따라서 얘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전체 전압 6 합한 전체 저항은 얼마? 합한 전체 저항은 0.5 네. 합한 전체 저항 0.5 그 다음에 전체 저항 얼마? 1.5죠 1.5 부하죠 1.5 따라서 얼마? I는 이렇게 I는 얼마? 1.5 0.5니까 2분의 6은 3A가 된다. 3A 된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요거 한번 해보시면 몇 번 숙달 하시잖아요. 지금 매번 어떻게 그림 그리냐 이게 아니고 숙달이 되시면은 그림 안 그리고도 풀립니다. 지금은 처음 접하시고 숙달 안 되셨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라도 풀어주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단자 AB에 30V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 I는 3A가 흘렀다고 한다. 저항 R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AB에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 처음 보는 그림인데 직렬이냐 병렬이냐?
예. 근데 이런 그림에서는 있죠. 그림을 좀 변형을 해 주셔야 돼요. 보세요. 얘를 그림 변형 이렇게 돼요. 보세요. 얘를 조금 세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얘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선은 있죠. 전선은 무시해도 돼요.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그리고 요것을 보세요. 요 부분을 쭉 눌러요. 쭉 눌려요.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이 이거예요. 이 그림은 어떻게 쉽죠? 보세요. 요것이 저항이 RRR입니다. RRR. 그럼 뭡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봅니다. 지금 전체 전압이 30V입니다. 흐르는 전류 I가 3A예요. 3A입니다. 지금 I는 이거죠. 이거. 네, 3A.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체 전압 30V, 전체 전류 3A니까 전체 저항은 전체 전류분의 전체 전압 얼마? 3분의 30 하니까 10ohm이란 얘기입니다. 전체 저항이 10ohm.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해요? 이거 두 개 다음 이거 R과 R이 직렬이니까 합하면 얼마? 2R이죠. 2R과 R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 저항은 10인데 이게 얼마? 2R과 R이 병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2R 플러스 R분의 2R 곱하기 R 얼마? 3R분의 2R의 제곱 얼마? 약분되죠? R 하나 약분되니까 3분의 2R이라는 겁니다. 즉 3분의 2R이 10이니까 R은 얼마? 3분의 2가 넘어가면은 3분의 2가 넘어가면서 뒤집어져요. 넘어가면서 뒤집어집니다. 얼마? 10 곱하기 2분의 3 하니까 얼마? 15ohm이 된다는 거죠. 예. 15ohm. 그래서 5번에는 답은 15ohm이 됩니다. 15ohm. 네.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예. 다음 그림에서 V1 24V일 때 V0의 값은입니다. 한번 볼게요. 전압, 이렇게. 전압 표시입니다. 예, 24V요. 263입니다. 263. 여기에서 V0를 구해라 하는 것은 뭐다? 이만큼의 높이입니다. 이만큼 높이인데 이 V0의 높이 이 높이나 같죠? 따라서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얘가 만약에 6ohm 하나만이라고 하면은 6ohm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6ohm과 3ohm이 병렬로 연결된 그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6ohm과 3ohm의 합성정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해결해야 높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6ohm도 아니고 3ohm도 아닌 합한 높이. 얼마예요? 6ohm과 3ohm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6ohm, 3ohm 병렬이니까 하나에 얼마다? 6 플러스 3분의 6 곱하기 3 하면 2ohm이라는 겁니다. 2ohm. 따라서 얼마? 24V가 걸렸는데 위에 2ohm, 밑에 2ohm 하니까 얼마? 똑같은 저항이니까 높이도 똑같은 높이가 걸리겠죠? 얼마? 여기에 12V, 여기에 12V. 따라서 6번에는 V0는 12V가 된다. 12V가 된다. 예. 그래서 6번의 답은 나가 됩니다. 7번. 예, 얘는 친절히 그림을 그려줬는데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S를 열었을 때 전류계는 10A를 지시하였다. S를 닫았을 때 전류계 지시는 몇 A인가 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전류계가 측정을 하는데 자, 12. 예. 3, 6, 10입니다. 일단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했냐? 회로를 열었다는 겁니다. 회로를 열었다는 거는 제가 휘소 무리할 때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회로를 열었다는 것은 이 12옴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선이 끊겼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르겠어요?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보세요. 여기 선이 끊겼으니까 이렇게 뭐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회로를 열었을 때 지금 뭐 10A를 지시했다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라리 눈에 걸리적거리니까 끊어버리는 거, 없애버리라는 거죠. 이때 얼마? 10A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이때 합성량이 얼마예요? 3 플러스 6. 네? 3 곱하기 6은 얼마냐? 2옴이에요. 2옴과 4옴이 직렬이죠. 맞죠? 이렇게 되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합성량 얼마? 6옴이에요. 6옴. 즉 보세요. 즉 합성장 6옴에 10A가 흘렀다면은 이때 가해준 전체 전압은 60V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0V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전체 전압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이때 S를 닫았을 때 전류계 지시는 얼마냐? 보세요. 지금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때 60V를 가했는데 S를 닫으면 아까 전에 닫은 거 있죠. S를 닫으면 이쪽 전기가 흐르겠죠. 12쪽으로도 전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때 몇 암페어냐? 보세요. 이때 얼마? 3이고 6이죠? 아까 2옴이었습니다. 2옴. 네. 그 다음에 얘는 얼마요? 4하고 12면 얼마요? 4 플러스 12분의 4 곱하기 12하면 16분의 48 하면 3옴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2옴, 여기에 저항이 3옴이면 합하면 5옴. 따라서 전류는 얼마? 전체 저항 5옴분의 전체 전압 60 하니까 얼마? 12A가 된다. 7번에는 나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보시면은 그냥 공식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어떻게 변형한 겁니다. 그냥 응용하고 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이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데 공식만 주주주주 백날 외워봤자 안 풀리는 문제예요. 얘는 물론 공식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 그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어려워요. 이 문제가 도대체 뭘 묻는지 몰라요.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용어나 이런 것들이 잘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풀어보셔야 이렇게 문제가 잘 풀릴 겁니다. 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8번 문제. 8번 문제. 그림과 세로 단지 A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합니다. 얘는 뭐 앞에 했던 거 유사한 건데 AB가 이렇게 돼 있어요. AB. 근데 이 AB는 이 높이지만 선은 무시하니까 뭐 즉 여기에서 이까지 높이에요. 여기서 이까지 높이에요. 즉 이 높이가 얼마냐? 즉 뭐다? 합성 저항 4옴과 4옴이 병렬로 연결된 이 부분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럼 보세요. 앞에서도 했지만은 4옴 4옴 합하면 얼마요? 4옴 4옴 하면 병렬이니까 합하면 하나에 2옴으로 되죠. 2옴. 그 다음에 이 앞에 저항이 8옴이에요. 10V를 가했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얼마? 이 8옴과 2옴은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직렬 병렬을 혼동하시는 계시네. 보세요. 8옴과 2옴이 바로 어디 새는 길이 없죠. 새는 길이 없이 바로 직렬로 바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렬이에요. 따라서 2옴에 걸린 전압은 얼마다? 2 플러스 8분의 얼마? 여기 걸린 전압은 여기 2 곱하기 전체 전압 10. 따라서 답은 100볼트네요. 100볼트. 예, 100볼트니까 100 하면 얼마? 20볼트가 됩니다. 10볼트가 아니고 100볼트라서 20볼트가 됩니다. 예. 9번 문제. 예. 볼게요. 예. 그림에서 B의 전위는, 전 B의 전위는 합니다. B의 전위는. 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 문제에서는 있죠. 여기, 요 그라운드 표시 있죠. 그라운드 표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서 답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그라운드는 뭘 의미한다? 0볼트를 의미합니다. 그라운드는 0볼트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그라운드 없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라운드 없이. 요거 없다고 보고.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까지 높이가 110볼트입니다. 110볼트. 그럼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돼요. 전류. 20 더하기 25 더하기 10 하면 55옴이고, 따라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전류는 얼마? 55분의 110 하니까 2A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 2A가 이렇게 2A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럼 전압이 얼마가 돼요? 전압이 25옴 곱하기 2A 하니까 얼마? 40볼트. 25옴 곱하기 2A 하니까 50볼트. 2A 곱하기 10 하니까 얼마다? 20볼트입니다. 맞죠? 그러면 40볼트, 50볼트, 20볼트 하니까 합이 110볼트가 맞습니다. 합이 110볼트가 맞아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전위를 물으면 여기가 0볼트가 돼요. 0. 얼마? 이 지점의 전위 0에서 20 올라갔으니까 20. 20에서 50 올라갔으니까 70. 70에서 40 올라갔으니까 110. 해서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 여기가 그라운드 접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접지 표시. 그러면 뭐냐? 여기가 0볼트라는 거. 0볼트. 그러면 여기가 0볼트예요. 그럼 뭡니까? 다시 볼게요. 여기가 0볼트니까 0볼트에서 50볼트가 높으니까 여기는 얼마다? 50볼트가 됩니다. 50볼트보다 40볼트가 높으니까 얼마다? 여기는 90볼트가 돼요. 여기는 얼마요? 0볼트보다 20볼트가 더 밑에죠. 맞죠? 더 낮게 있습니다. 더 낮게. 그럼 얼마? 이 지점의 전위는 이 문제에서 그라운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문제에서는 얘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0볼트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0볼트가. 그래서 마이너스 20에서 90까지 전위가 얼마나? 110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접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0볼트라고 해줘야 되지만, 그래서 이 B 지점의 전위는 90볼트가 된다. 9번에는 답이 라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10번 문제. 그림과 헤어에서 전압계 지시가 10볼트였다면은 AB사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합니다. 네, 한번 그릴게요. 네. 이런 문제 하나하나
맞춰 가셔야 돼요. 보세요. 5옴, 10옴, 20옴, 5옴. 예, 볼게요. 일단 전압계 지시가 10V, 여기가 걸리기 전에 10V.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10V 5옴이니까 여기는 얼마? 5분의 10은 2A가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도 킬로페어 법칙에서 여기도 2A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2A 25니까 여기가 얼마나? 2A 25니까 얼마? 40V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40V, 여기 15V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 총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50V가 되고 여기가 50V인데 여기에는 높이가 같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여기도 총 50V가 걸리게 됩니다. 맞죠? 예. 그럼 50V에 15mm니까 여기도 얼마? 5A가 흐르고요. 킬로페어 법칙에 의해서 여기 2A, 여기 5A니까 여기 얼마? 2A, 5A 나가니까 들어가는 전류는 7A가 됩니다. 그럼 여기 몇 볼트가 걸리느냐? 7A에 5옴이니까 35V가 된다. 그러면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이 앞부분에 35V, 뒷부분에 얼마였어요? 50V죠. 50V, 35와 50 하니까 전체 전압은 35 더하기 50은 85V가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이 안 돼요. 이 문제 보세요. 제가 응용한 게 뭐냐면, 응용한 거는 다른 거 뭐 저항의 직병력 뭐 이런 거, 뭐 병력 이런 거 다 떠나서 여기에 했던 뭐요? 옴의 법칙, 킬로프의 법칙, 맞죠? 옴의 법칙과 킬로프의 법칙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옴의 법칙과 킬로프의 법칙이다. 한번 정리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게 없는데, 그 작은 것을 몇 개를 가지고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미분적분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기본 공식만 있으니까,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만하다는 겁니다. 기본 공식으로 푼 거예요. 예, 정리를 해보시고. 1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1번 문제. 11번 문제. 요건 한번 볼게요. 11번. 그림 같은 회로에서 AB 양단의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예, 뭐, 전위 차를 묻는 건데, 한번 보세요. 볼트입니다. 1옴이 2옴이고 4옴이고 2옴입니다. 여기서 AB 양단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이의 전위가 얼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여기 6볼트, 여기 총 6볼트 걸렸죠. 6볼트 걸렸죠? 그러면 보세요. 6볼트란 것은 여기가 0볼트고 여기가 6볼트라는 겁니다. 6볼트. 예. 0볼트, 6볼트니까 전체 전압이 6볼트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압을 기준 전압 0볼트로 잡아요. 잡수면 A 지점의 전위가 얼마냐? A 지점의 전위가 얼마냐는 것은 즉 2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2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얼마? 6볼트 곱하기 직렬 연결해서 2 플러스 1분의 여기 걸린 전압은 요거 곱하죠. 2하면 얼마예요? 4V입니다. 4V. VA는 A 지점 전압은 4V가 돼요. 4V. VB는 얼마? VB는 요 지점 전압은 뭐냐? 2옴에 걸리는 전압이죠.
따라서 얼마? 6V 곱하기, 전체 전압 6V 곱하기 얼마? 4 플러스 2분의 얼마? 여기 걸린 전압은 2를 곱하죠. 2하면 2V가 되는 겁니다. 즉, A 지점이 4V고, 이제 높이가 4V, 높이요, 높이가 4V고, 여기가 얼마? 2V.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 전압의 차는, 지금 양단의 전압은 뭐냐면, 양단의 전압은 큰 전압에서 작은 전압을 빼라. 전압의 차는 두 전압의 차이는 얼마냐? 양단 전압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 4에서 2를 빼니까 2V가 됩니다. 2V. 그래서 11번의 답이 나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뭐 한 10문제, 11문제 정도 풀어봤는데요. 뭐 약간 우리가 이론에서 했던 부분과 좀 틀리죠. 이론에서 했던 부분에서 응용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좀 1장이 조금 그런 것이 많고요. 나머지 장은 약간 이론과 직접적인, 이론에서 배운 게 바로 문제로 나오는 게 많은데 1장이 특별히 좀 그래요. 예, 뭐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 예. 뭐 어려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런 것들도 한번 반복하시면은 됩니다. 누구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한번 해보시고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